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갑작스럽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을 동시에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업무상 횡령 사건의 상당수는 고의적인 범죄라기보다 회계 처리 방식의 오해, 내부 분쟁, 퇴사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자금 사용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오늘은 제주 업무상 횡령 변호사의 시각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두 번째, 해당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것. 세 번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을 것.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즉, 단순히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처음부터 개인 소유처럼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무죄 입증의 출발점은 바로 이 불법 영득 의사의 부존재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즉, 업무상 횡령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무죄 또는 혐의 부인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경우. 두 번째, 추후 정산하거나 반환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 세 번째, 회사 관행상 허용되던 지출 방식인 경우. 네 번째, 상급자 또는 대표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사용된 경우 등입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는 말보다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무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좌 거래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세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회계장부 및 내부 결제 문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금 사용 이후 정산 시도, 그리고 보고 정황, 반환 내역이 있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은 대부분 회사 내부 분쟁, 퇴사 이후 보복성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정 금액만 문제 삼고 다른 사용 내역은 문제 삼지 않는 경우, 혹은 회계 책임자 또는 대표자의 관리 부실을 피하기 위한 책임 전가인 경우, 그리고 민사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형사의 고소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며 논리적인 정리와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은 초기 경찰,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필요한 자백 또는 오해를 부르는 진술을 회피할 필요가 있으며 자금 사용 경위에 대한 일관된 설명과 증거자료 제출 시점과 방식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정리한다면 무죄 입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